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 관련된 내용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반세기 만에 실업률이 가장 낮죠. 실업률만 놓고 보면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게 무리가 아닌데요. 여러 최근 보고서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데는 오히려 실업률 지표를 활용하는 게 더 유용하다라는 연준의 보고서도 최근에 있었고요. 물론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를 주요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로 보는 경향이 많지만 더불어서 이 실업률 자체만 놓고 이렇게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유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3년 만에 지금 사실상 최저치죠. 완전 고용이라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경기인데요.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실업률이 최저점에 도달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 보시는 그래프는 빨간색이 침체고요. 이 검은색이 이제 실업률입니다. 지금 최근이 여기죠. 53년 만에 지금 3.4%라는 놀라운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지점인데요. 이 빨간색이 오기 전에 대부분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면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실업률이 최저점에 도달한 경우가 많다. 모든 경기 침체 이전에 이런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이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면이라고 해서 이걸 마냥 좋아할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인 이후에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료들인데 왜 연준은 아직도 실업률이 탄탄한 것을 놓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보는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장황하게 썼지만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경기 침체는 전체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 이게 이전 12개월보다 지금 0.5%포인트 높아졌을 때 발생했다.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경기 침체가 언제 왔냐? 어느 시점을 꼭 집어서 해보면 전체 실업률의 3개월 이동평균이 이전 12개월보다 최저치, 그러니까 최소 0.5%포인트 높아졌을 때 생기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업률에 대한 지표가 발생했을 때 약 6개월에서 8개월 후 미래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데 가장 유의미했더라라는 보고서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더불어서 함께 언급했던 내용 중에 의미가 있는 부분은 실업률은 경기 침체기에 빠르게 반영을 한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경기 확장기에는 상당히 좀 천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경기 침체로 경기 확장이 중단되더라도 결국에는 이전 저점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점점점 이 실업률 자체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뜻이죠. 과거에는 보시면 이 5%대에 머물러 있었고 90년대에는 6%를 넘어섰죠. 7%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간 6%라는 게 예전에는 높은 수치였지만 90년도에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 변동폭이 커졌고 심지어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변동성 자체가 급하게 올랐다가 또 급하게 떨어졌죠. 따라서 이 실업률에 대한 이 추세선에 대한 의미를 더 중점을 둬야지 실업률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오류와 조금 편향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실업률은 상당히 직관적이죠. 해석이 매우 쉬운 지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볼 때 위축 국면인지 확장 국면인지를 어느 정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업률은 과거와 달리 큰 변동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라는 상당히 특이한 그런 이벤트로 인해서 큰 변동성을 갖게 되었고 결국에는 추세선에서 상당히 벗어난
이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과 함께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실업률, 전체 실업률이라든지 공실률이라든지 또 실업보험,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하는 초기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주택 착공이라든지 경기 침체를 예견할 수 있는 지표들과 함께 비교를 해야지 이런 오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지금 말이 좋아서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 부분은 20년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난 실업률과 또 빠르게 줄어든 이 차이로 인해서 상당히 왜곡된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한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경기 변동의 사이클 주기는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제는 사이클을 갖게 되죠. 뭐 성장기라든지 불황기, 뭐 확장기, 후퇴기, 불경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이클을 갖게 되는데 호황기 때는 뭐 점진적으로 팽창하게 되는 거고 불경기에는 급격하게 위축되는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건 경기가 호황이라는 뜻입니다. 경제가 고점이고 경기가 상당히 탄탄하다는 뜻이죠. 결국 역대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실업률을 뜻하는 것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만큼 후행 지표인 실업률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죠. 낮은 수준으로 따라가는 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경기 흐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고용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근로자를 찾을 때 더 높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곧 이는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목표는 과도하게 과열된 경기를 식히겠다라는 뜻이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줄였고 GDP는 하락했죠. 그런데 여전히 이자율은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화량은 또 감소하고 있죠.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즉 경기 변동과 경제 변수의 움직임이 현재는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상승 국면에서 나타나야 될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과 하강 국면, 경기 침체에서 나타나야 될 경제 변수 움직임이 현재는 들쑥날쑥하게 어떤 부분은 상승 국면이 나오고 어떤 부분은 하강 국면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대표적으로는 실업률이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락 국면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보면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초입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초입 구간이 아니고 다시 확장해서 비즈니스가 확장하는 구간에서 이제 성숙 단계로 접어드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 시장에서의 컨센, 특히 채권 투자자들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쯤 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기간의 차이지 연준의 보고서든 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든 호황기 부분에서 이제는 확장이 아니라 성숙이냐 수축기냐 요 차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 복잡하게 논문을 써서 중요한 것은 한 8개월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침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쓰긴 한 건데요.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실업률도 빠르게 치솟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거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실업률은 가장 낮았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경기 침체가 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가장 낮은 국면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났고 조금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침체가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국면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업률만 놓고 봐서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근거가 이렇게 대부분은 연준이 조사한 보고서에 기반해서 아직은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심지어는 아예 대세 상승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글쎄 너무 소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기 침체가 오는데 소프트하게 오냐, 또는 하드하게 오냐, 이게 전체적인 대부분의 주류 의견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기 변동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거쳤고 지금 이미 경기를 빠르게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왔다가 장기 추세를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사이클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불경기, 수축기, 회복기를 거치는 요 과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실업률만 놓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특히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실업률 관련된 이 변동폭이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외를 하든지 이렇게 보정을 해서 좀 조절을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이걸 고지고대로 숫자로 지표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연준의 이제 침체 관련된 실업률 관련된 상관관계 보고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월 정도 먼저 단기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안전하다 정도로 봐야지, 지금 실업률이 좋아서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이 논문의 요지와 또 맞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은 경기 변동 사이클에 지금 이 수축기 직전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경제 변수들의 움직임과 놓고 봤을 때 혼용된 모습들, 상승 국면, 하강 국면에 이런 혼용된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서 실업률이 낮아서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